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12월 한국 증시 전망 또 이제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주로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코스닥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오늘 제가 이제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네요. 어쨌든 이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며 좋은 날씨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큰 일은 없을 걸로 보이니까 12월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연말을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미 내년 전망, 내년 2024년 전망을 했습니다. 그죠? 혹시라도 이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코스피가 2,800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야, 이거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지금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확률상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뿐더러 힘도 있어요. 그래서 2800은 결코 우리가 못 갈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스피 2800이다 하면 지금이 2500 중반이잖아요. 그쵸? 2550. 그럼 여기에서 한 10% 정도 요 정도 오르면 2800이 되는 거예요. 그쵸? 10%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에 비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거지. 이 10%를 상승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장이 내년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12월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의 시장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어떤 종목들이 내년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확률 높은 시황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구독하는데 1초만 투자하시면 되고, 뭐 나중에 구독 취소하면 되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는 무조건 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뉴스 조금 보고, 코스닥 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제목에 2차 전지가 바닥을 찍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년 경영계획 초안도 못 짰다. 경제 침체에 기업들이 초비상이다. 자, 경총에서 2024년 기업 경영 전망을 조사했대요. 기업의 30%는 경영 계획 초안도 못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계획 주된 기조는 긴축 경영 현상을 유지하는 것, 요거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은 올해와 유사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경기 반등은 2025년 이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기 반등이 2025년 이후일지는 요거는 잘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기업들이 내년에도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들을 짜고 있구나. 그럼 신규 사원 뽑지 않겠네. 사업 확장 안 하겠네. 자, 인건비 줄이고 사업 확장 안 하고 돈 안 쓰겠다는 얘기죠.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 경기가 안 좋을 텐데 주식이 어떻게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돈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돈이 먼저 들어오니까 빠져나갈 때도 돈이 먼저 빠져나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뭐가 다 망가지고 나서 갑자기 막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와요. 그러면 금융위기 오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어느 정도는. 물론 예측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돈이 빠져나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2월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내년 상반기 1, 2,
3월, 4월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아는데? 네, 전 그걸 알아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예, 그걸 알고 모르고가 되게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황 전망을 보시면서 좀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 주토피아가 얘기하는 대로 자꾸 뭐가 흐를까? 확률상. 물론 내가 틀릴 때도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확신이 들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10월에 응? 그때 전쟁 터졌어. 28 전쟁. 야, 이거 갑자기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아, 10월에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진짜 폭락한다. 근데 진짜 막 폭락하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만큼 신기한 채널이에요, 제 채널이. 그 어떤 좀, 이렇게, 시황 전망이 이렇게 해갖고 확률 높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 시험 전망하는 게 진짜 힘든 거고 어려운 거고, 나도 틀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진짜 거의 다 맞고 한두 개 틀리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한두 개. 그건 너무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다른 분들, 어느 분들도 그걸 못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100% 취향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올해 이제 6월하고 11월 빼고 다 맞췄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제가 시험을 맞출 확률은 8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시황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 달 만에 시총이 11조 불었다. 에코프로 머티의 개미들이 우르르. 과연 이 기사는 맞는 기사일까?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에코프로 또 장난치는 거야. 어?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거 걔 잡주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차트와 수급을 보면서.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버블이라고 말씀드렸고, 어, 이제 그런데 그거 에코프로 보기 전에 먼저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훨씬 더 못 올랐죠. 그쵸? 못 올랐죠. 상반기에 이렇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크게 올랐던 이유가 뭐죠? 그 에코프로 때문이죠. 에코프로와 금양 뭐 이런 2차 관련 이 전지 관련주 위주로 2023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왜곡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곡된 만큼 떨어질 때도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크가 크면 그러니까 수익이 크면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12월쯤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고점을 뚫고 눌리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9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코스닥도 코스피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121선 밑에 있기는 하지만 61선을 이미 강하게 돌파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120선을 돌파한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 정말로. 이거는 바닥이 이미 나왔고, 여기가 무너지면 이거는 도망가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도망가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무너져서도 안 되고 여기까지 와도 안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추세, 상승세 이거 그대로 가야 돼요. 이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시장의 주도주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에코프로 머티, 제가 너무 아쉬웠어. 저는 이제 이거 매매를 어느 정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팔았는데 더 오르더라. 정말 항상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그죠? 떼부자 벌써 됐겠죠. 그죠? 항상 주식이 참 어려워요. 그죠? 저는 한 이쯤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좀 더 갔어.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것도 괜찮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죠. 에코프로 뭐 그냥 계열사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에코프로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에코프로 머티가 대신 이루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시총이 코스피 치고 굉장히 뭐 작거나 그렇진 않은데 지금 시총이 11조네요. 11조 그쵸? 에코프로는 이거보다 시총이 더 크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건드릴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변동폭이 굉장히 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매매를 직접 하고 경험하신 분들은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것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가 대장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약간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역대 신고가인 상황이에요.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이제는. 이거는 물음표. 신만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이 에코프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얘가 이제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아까 기사 보시면 개인이 다 샀다고 했잖아요. 뻥이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사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그 영상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스윙 투자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아마 들어올 것이다. 제 예상대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 팔고 있죠? 왜?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기사는 왜 그렇게 나올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들 보고 매매하시면 안 돼요. 예, 너무 기사를 믿지 마세요. 기사가 100% 맞을 것이다.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이 막 대형 채널이야. 그러거나 어디 뭐 이렇게 대형 커뮤니티에 뭐 막 글이 올라와. 그런 것들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항상 주식은 소수만이 돈을 벌어요. 여러분, 다수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큰 유튜브나 너무 큰 채널 같은 거에 가셔서 정보들을 얻거나 이러시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기사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인과 기관이 왜 이 종목을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에코프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는데 이게 상승 파동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 상황에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자, 에코프로가 계속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동안 코스피에 삼성전자가 오르고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했죠. 삼성전자가 오르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 있죠. 하나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반도체가 지금 12월과 11월을 주도하는 시장을 나왔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로봇 관련주,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요. 또한 그 외에 이제 대선 관련주, 예, 한동 관련주에서 엄청 많이 오르고, 예, 요런 이제 수급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리밸런싱이 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거쳤어요. 그쵸?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때 설명드린 게 에코프로 조심해라.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짜로 많이 내렸고 그 과정에서 상승하고 여기에서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에코프로가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는 21선의 돌파를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터지고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록 역배열이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진 이 파동이 나온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에코프로가 코스닥에 엄청나게 많은 시총을 차지하고 있죠. 그쵸? 그런데 에코프로가 만약에 크게 내릴 경우에 코스닥이 크게 오를 수 있을까요? 못 오르겠죠. 그런데 에코프로가 만약에 바닥일 경우에는 코스닥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처럼 2023년처럼 에코프로가 오르지는 못할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오히려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주가 2024년에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차트들을 많이 좀 보고 종목들을 봤을 때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주도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으시고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2024년에 코스닥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도 결국에는 조금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2023년처럼 얘가 이제 독주를 하는 상황이 나올지는 저는 그건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로봇이나 뭐 다른 이제 섹터들의 돈이 이제 골고루 몰리면서 이제 반도체나 같이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앞에 매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 매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여기는 한번 시도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보러.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100만 원 보러 한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코스닥은 당연히 폭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얘가 이 정도 갔다는 얘기는 에코프로 머티나 아니면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이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를 지금 뭐 접근을 해도 저는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손절 잡고 대응하면 되거든요. 여기 저점. 근데 얘보다는 여기 매물이 너무 많으니까, 개미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 물린 개미가 좀 덜 없는 그런 안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들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지켜보시면 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형제들 많잖아요.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 아니 에코프로 BM, 예, BM도 있고, BM이 에코프로보다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잖아. 봐봐. 이미 얘는 61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만큼 에코프로가 지금 조금 약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는 상승을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뭐 전고체 관련주도 있고 뭐 에코프로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2024년에 주도주가 어떤 종목들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큰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여러분이 큰 손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제가 기사를 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기업들이 긴축 경영을 하고 그런 기사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지, 예,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런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